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여도은의 TMI 시간 통해서는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좀 길고 이 단어는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단어였어요. 뭘까요? 쓸데없이 퀴즈 내겠어. 최근 뉴스를 통해서 하나 사이에 가장 자주 등장했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폐 단위의 변경,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가게 되면은 메뉴판에 2.0, 0.8 이렇게 적힌 거 보신 적 있으시죠? 2.0은 2만원, 0.8은 보통 8,000원. 사실 우리가 화폐 단위 개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학습적으로 뭔가 사회적인 약속으로 2.0이 2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돈의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그 단위도 작죠. 우리가 미국 생각하면은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170원까지 올라갔는데 1달러가 1170원. 단위 자체가 아예 다르죠. 달러화는 한 자릿수인데 우리나라 돈은 네 자릿수예요. 이건 사실 달러와 우리나라 돈뿐만 아니라 유럽 통화 같은 경우에도 유로나 영국의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도 비교했을 때 단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일본 엔화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한 1,000원 정도가 일본의 엔화로는 100엔 정도 돼요. 단위 자체가 조금 더 작은 걸 느낄 수 있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위안화가 6위안 정도가 우리나라의 1,0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불거졌어요. 가장 최근이 15년 전에 2004년도에 좀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 한국은행 총재가 주도했었던 화폐 단위 개혁안이 그 시발점이 됐습니다. 당시 개혁안 안에는 화폐의 그 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바꾸는 내용들이 있었고, 액면 금액을 1000대 1로 절하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당시에는 이 1000단위를 절색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이 좀 많았고,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자 이 화폐 단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저소득 국가인 경우에 네 자릿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소득 수준이 3만 불 정도의 국가가 달러 대비 환율이 네 자릿수인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관련해서 이제 5월 달에 정책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열겠다라면서 이 이슈를, 리디노미네이션을 좀 공론화하려는 의지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추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선을 싹 그었어요. 그런데 보면 보통 이런 공론화 움직임이 좀 보일 때는 어떤 의지가 좀 많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조금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혹여 이번 추진이 좀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상 이 화폐 단위의 변경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이슈는 거의 단골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리디노미네이션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화폐 거래와 또 화폐상의 표기가 간편해진다라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점이 계속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하경제의 양성화 이야기죠. 이 화폐 단위를 변경하게 되면 이 화폐 액면가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현금은 은행에 가서 다시 신권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지하경제에 음성화되어 있는 돈이 양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렇다면 음지에 있는 돈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행이 작년에 발표한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발행된 돈이 총 35조 4,752억 원이었다고 해요.
이 가운데 5만 원권이 25조 262억 원으로 전체 신권 가운데 70%를 차지했는데 새롭게 찍어낸 이 돈 중에서는 작년에 회수된 게 67%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딘가 뭐 장롱속 깊은 곳 어디 금고에 나머지 37%가 있다라는 건데 요거만 따져봐도 거의 6조가 넘는 돈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에 다 화폐 단위가 변경된다고 해서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뭐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에 필요한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필요성은 높다. 뭐 이렇게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밖에도 장점으로는 이 경기 부양 효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화폐 단위가 줄어들면 이 재화의 가격이 기존보다 굉장히 또 싸게 느껴져요. 원래 가격은 똑같지만 단위 변경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소비가 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언급되고 있고 화폐 개혁과 관련된 관련 산업이 육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해. 굉장히 불편하죠. 분명히 1,000원이었는데 이게 1원으로 바뀌면은 되게 기분이 이상하고 계산할 때도 그렇고 내 통장에 찍힌 돈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해져요. 만약에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공이 6개였는데 1000대 1로 화폐 단위가 줄어들면 1,000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으로는 화폐 단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신권, 새로운 화폐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신권 제작으로 인한 비용이나 국권을 신권 화폐로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뭐 ATM기도 바뀌어야 되고 또 뭐 자판기, 온라인상에서의 이제 화폐 입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는 시스템 변화에 따른 비용 관련해서도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장점으로 이야기했었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다시 양지로 올라올 돈 대비 신권 제작이나 시스템 변화로 우리가 지불하게 돼 이 사회적인 비용을 감안을 해봤을 때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는 세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심리적인 부분 또 다른 건요. 이 화폐 단위 변경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돈보다는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부동산 쪽의 투자가 갑작스럽게 급증해 부동산 가격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닥 달갑지는 않겠죠. 이 화폐 단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검과 같은 면도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 가능성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를 들면 1,000원 하던 물건이 이제 10원으로 화폐 단위 변경으로 가격이 다르게 표기가 되면은 이게 우리가 저렴해진다라고 심리적으로 느끼게 돼서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가 불안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미 2차례의 화폐 단위 변경이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전이네요. 1953년에 한 번, 그리고 62년에도 한 번 이렇게 2차례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93년도에 금융실명제와 함께 검토는 됐지만 경제적 혼란을 역시나 우려해서 무산이 됐고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2004년에는 꽤 진척이 됐었어요. 그때는 2조 6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든다라는 것도 산정이 됐었고 이로 인해서 5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산이 되면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이 화폐 단위의 개혁, 리디노미네이션. 과연 이 논의가 이번에는 현실로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은 리디노미네이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여도원의 TMI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른 이슈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죠. 고맙습니다.